하쌤입니다. 최근에 의사소통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업무능력 모듈 형태로 구성했죠. 자, 여러분이 찾고 있는 모듈형 NCS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인지능력 모듈이고 두 번째는 업무능력 모듈이죠. 자, 기초인지능력 모듈 이 문제 정하기 위한 책을 최근에 냈죠. 왕초보 NCS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업무능력 모듈 형태 내용을 구성해서는 이렇게 출간했습니다. 자, 인지 모듈이 출제되는 비중은 10% 또는 15%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5에서 90%는 이 업무능력 모듈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능력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익혀야 할 필요가 있죠.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NCS 필기시험 통과는 의사소통에 달렸다. 맞습니다. 의사소통에서 기분 좋게 문제 풀리면 다른 영역 시험 문제 역시 기분 좋게 잘 풀리죠. 자, 이 책의 구성비를 보겠습니다. 이론은 쪽수이고 문제는 문항수인데 이론과 문제 페이지 비율 10대 90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따로 국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과 문제를 정확하게 1대1로 매칭시켰죠. 그래서 이론에서 구체적으로 특징을 익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연결된 문제를 풀면 이해력과 문제풀이 적용력을 높일 수 있겠죠. 자, 실용문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특징에 따라서 실용문을 집중 공략할 수 있게끔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제상식 관련 지문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경제상식 지문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형 문제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찾기, 제목 찾기, 일치, 불일치, 부합, 전제 이와 같은 것은 2장에서 다루고 있죠. 많은 학생들이 의사소통 관련 자기 경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의 내 책에서 많이 만났던 문제 그대로 시험장에서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학생은 의사소통만 제대로 공부하고 갔더니 코레일 필기 합격했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만나는 그 글은 아무나 쓴 글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쓴 글이죠. 그래서 이 지문 누가 썼을까? 전문가가 썼다. 그러면 전문가는 아무렇게나 글을 작성할까? 아니다. 특정 틀에 맞춰서 작성한다. 이 명제만 만들면 의사소통은 너무나 쉬워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글 작성 기본 틀을 익혀버리면 독해력은 자동 완성되는 거죠. 전문가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2부 구성, 4부 구성, 포스텝, 꼬리물기인데 이 틀을 익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글을 쓸 때 어디에 어떤 내용을 두고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부 구성, 포스텝, 키워드, 이항대립 이와 같은 스킬만 익히면 답은 눈에 바로 보이죠. 특히 4부 구성과 포스텝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익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부 구성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포스텝 why, what, how, if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틀만 익히면 독해력은 끝나는 겁니다. 자, 4부 구성 실제 예문입니다. 맞다 그렇다 요즘 뜬다는 간편결제 서비스 이게 맞다 그렇다에 해당되죠. 그러나 내 의견 불편함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논설문은 대개 이 틀에 따릅니다. 최근의 예문입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다. 이게 맞다 그렇다죠. 하지만 모든 유튜브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글을 쓴 기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유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틀을 익혀버리면 독해는 그렇게 쉬워지는 겁니다. 실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찾으라는 거죠. 자, 유행에 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맞다 그렇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해석하지 않고 바로 답을 1번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2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근거, 판단 나왔죠. 그러면 이 단어만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왕초보 시간에 충분히 내가 키워드 연결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항대립인데 두 개의 항목입니다. 서로 대치하는 관계를 마주세 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 알면은 눈 감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매 3비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특강 때 지문을 올리지 말고 선택지만 올려라 해서는 풀었습니다. 지문 보지 않았습니다. 자, 1번, 2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문 대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3, 4, 5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죠. 자, 색이 결정된다, 색이 정해진다. 이것은 비동태, 수동태죠. 그러나 스스로 빛을 만든다. 이것은 능동태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이항대립 구조를 익히면 이렇게 지문을 보지 않고 답을 정할 수 있는 스킬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연습하면 두 번씩 풀고도 시간이 남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꼬리물기. 자, 꼬리물기는 앞에 있는 단어를 연결해서 끌고 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실제 꼬리물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대사성 질환이다. 맞다 그렇다. 기능 부전을 초래한다. 맞다 그랬다. 이 때문에 사보고성에 해당되는 표현이 잡혔죠. 무료 당뇨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자, 무료 당뇨 교실은 하고 꼬리를 물었습니다.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자, 이 프로그램은 하고 또 꼬리를 물었죠. 그러면 답은 눈에 툭 튀나오죠. 이와 같은 것을 익히면 제 아무리 어려운 문단별 문제 이와 같은 것들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스텝입니다. 해산문은 why와 how 중심이죠. 왜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합격자들의 후기입니다. 드러내놓고 4스텝을 묻더라. 4스텝만 알면 한 방에 풀리는 것들이 많더라. 이 같은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실용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용문, 지문, 구성 특징을 익혀버리면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실용문은 크게 나열형과 요약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요약형 많이 주고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유형에 따라서 자, why와 how, if 이 네 개를 전체 보여주는 경우, why와 how만 보여주는 경우, if만 따로 떼어서 보여주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답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자, 예시 문제입니다. 이 지문은 전체 why와 how, if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대입 문제입니다. 여기는 why와 how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가 없다는 것을 빨리 눈치채면 되는 거죠. 141번 역시 예시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why와 how, if 전체 다 보여주고 있는데 자, 4번에서 제목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그러면 why와 how 이 세 가지만 보여주고 있는 경우죠. 자, 1번 문제 이항대립 구조로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단기,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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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이죠. 그러면 답은 1번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항대립의 힘입니다. 이번에는 기대효과, 즉 if만 제시하고 있는 경우죠. 이렇게 실용문, 지문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 특징만 익히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글 작성의 기본 틀을 익히자는 겁니다. 그러면 독해력은 자동 완성되고 이렇게 술술 풀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른 내용 구성 그리고 해설이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방대한 이론을 다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 비롯된 기초 개념을 익히자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풀 수 있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접 열차 탈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